자, 오늘 일단 함수 끝내고 유리함수 쪽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까지 선생님에서 이쪽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부터 여러분들 서기고는 부교재로. 예? 근데 다른 학생들도 아마 기출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아셨죠? 예. 저하고는 아마 센 C를 좀 보고 기출을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오늘 볼 거 일단 역함수의 성질이라는 거야. 역함수의 성질. 젠장. 얘는 왜 안 돼? 팽이 이거 별로 안 좋네. 편산 쳤는데 별로 안 좋아. 안 돼. 좀 재밌어. 안 되면 어떻게? 옛날 거 써야지. 자, 역함수의 성질. 예. F라는 역함수를, F의 역함수를 우리 이렇게 표기하잖아, 그죠? 예. 근데 다시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죠. 예? 마이너스가 두 개 겹치면 플러스가 되듯이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자기 자신, 원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F라는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면요, 항등함수 X가 되는 성질이 있다. 물론 얘는 차례가 바뀌어갖고 역함수 먼저 하고 해도 항등함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어떤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되잖아? 그러면 gx가 fx의 역함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겠어요. 예. 둘이 합성함수를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둘이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에 합성한 거의 역함수를 구하잖아? 그런데 요걸 풀어줄 때는요, g의 역함수와 f의 역함수의 합성함수가 된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풀어줄 때는요, 둘이 차례가 바뀌어요. 예. 그거는 선생님이 옛날에 여기서 이쪽으로. 자, 요렇게 가는 함수, 요렇게 가는 함수가 얘가 f.g의 역함수가 되면은요, f.g라는 함수는 g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를 거꾸로 갈 때는요, f의 역함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의 역함수를 해야 돼. f의 역함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의 역함수를 해야 되는 거야. 예, 아무튼 이런 관계까지 보다는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차례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오늘 배울 건 이 부분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그리고 절대값 기호가 붙은 함수 그리기,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되겠네요. 자, 근데 요거 먼저 나와 있구나. 얘도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첫 번째 볼 게 역함수 구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어떤 함수를 주고 그거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요, 일단 세 단계로 역함수를 구하러 가요. 첫 번째는 정치. 예, 요즘 정치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 것 같아, 민준아? 정치를 해요. 수학 시간에 왜 정치야? 무슨 뜻이야? 정리치와? 예. 우진아, 네 생각은? 정의역치요. 정의역과 치역. 예. 그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역함수를 만들면 거꾸로 쏘니까 원래 치역이었던 게 정의역이 되고요, 정의역이었던 게 치역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안 해줘도 되거든. 근데 해줘야 되는 경우가 우리 뒤에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할 때는 꼭 필요해요. 예? 무리함수 배웠지?
무리함수의 역함수 배울 때 필요하겠네요. 아무튼 정치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x에 대해서 정리하기. x만 등호의 왼쪽에 남도록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x와 y를 바꿔치기 하고 정치도 서로 바꿔치기를 해주면요 역함수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문제가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거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1차 함수가 주어질 때는요 정치 안 해줘도 돼요. 아무런 말도 없으면요 정의역이 모든 실수, 치역도 모든 실수가 나와. 근데 2차 함수일 경우는 아닌데.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인데 치역은 요거 윗부분만 치역이 되는 거잖아. 그죠?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운 함수는 무리함수. 무리함수라는 게 2차 함수의 역함수거든. 2차 함수의 일부분만으로 역함수를 만들었죠. 정의역, 치역을 분명히 한 다음에 역함수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역함수 파트는 좀 덜 배웠을 거예요. 아무튼 아무런 말이 없는 1차 함수는요 정의역도 치역도 모든 실수야.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얘의 역함수가 얘가 된대요. 그럼 얘의 역함수 만들어서 얘라고 하면 되지. 그죠? 이 역함수 만들 때는 요거를 y로 보통 고쳐서 y는 ax-6. 그런 다음에 정치는 안 해줘도 돼. 1차 함수는. 예. 그리고 요걸 x만 남게 해야 돼. 그럼 얘는 ax는 이쪽에 쓰나 이쪽에 쓰나 똑같으니까 y 플러스 6. x만 남게 하려면 x는 양변을 a로 나눠서 a분의 1 y 더하기 a분의 6 하고 나면 x만 혼자 남게 되지. 그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3단계. 지금 여기 2단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 x와 y를 바꿔서 y는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6 하면요. 이게 역함수를 만든 겁니다. 근데 원래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fx라고. 그럼 이게 또 f의 역함수는 오른쪽에 있는 관계식만 써서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6이다 라고 만들어주면 되겠다. 알았지? 근데 얘가 2분의 1x 더하기 b라니까 a는 얼마? a는 2가 되겠다. 그죠? 그래야지 얘네들이 같을 테니까. a에다 2 집어넣으면 얘가 3이 돼서요. b는 3이야.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다음 문제 뭘 풀어볼까? 다 풀어보긴 그렇고요.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볼까? 예. 마지막 문제 풀어봐도 되겠네. 자, 마지막 문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해서 f2x-1이 4x 플러스 3일 때 fx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fx가 다 주어진 게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치환해서요. fx를 구해야 되지. 그죠? 다음은 뭘 치환할까? 뭐라고 놓고 풀더라? 이런 거 풀 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자, 2x-1을 우리 t라고 치환하는 거지. 그래서요. 그럼 얘는 2x는 어떻게 돼? 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는 2분의 1 t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얘를 x를 없애고 t로 표현해 보면 ft. 얘를 t라고 놨으니까 4 곱하기 x 대신에 t를 집어넣는 거야. 2분의 1 t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곱하면 2t, 이렇게 곱하면 2니까 2t 플러스 5. 그래서 ft가 2t 플러스 5니까 fx는 2x 플러스 5다. 요거 우리 합성함수 때 배운 거지.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이거 역함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요. 요걸 요런 형태로 고쳐. 어떻게? y는 2x 플러스 5. 자, 1차 함수니까 1단계 정의역도 모든 실수.
치역도 모든 실수라. 예.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그런 다음에 두 번째 x에 관해서 정리하러 가자. 자, 이 x는 요거 넘어가니까 y-5 x는 2분의 1 y-2분의 5 x 혼자 등호 왼쪽에 나오면 x와 y를 바꿔서 이렇게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원래 문제에서 이렇게 fx로 주어졌잖아, 그지? 근데 이 역함수의 x절편, y절편의 합을 구하라니까. 자, y절편 x에 0느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5. y절편 구했고요. x절편 y에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1 x는 이거 넘어가서 2분의 5니까 x는 이게 x절편이 되겠다, 그치? 예. 둘이 더하면 2분의 5가 답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역함수 구하기. 자, fx하고 gx가 주어졌는데요. 이런 걸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뭐 일단 얘는 함수값 구하는 거니까 역함수 구하라는 거 아니야? 예, 함수값을 잘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요, 어떤 함수의 역함수의 함수값이 1이면, 야, 이걸 동그라미라 그러면 동그라미는 f1이 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야, fa가 b면 f 인버스 b는 a가 되는 성질이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거를 거꾸로 사용하는 거지, 선생님이. 야, f 인버스 동그라미가 1이면 f1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다, 그죠? 그렇지? 예. 또는요, 예.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얘는. 야, 얘네들이 똑같다면 이거에 양변에 f라는 함수를 취해서 함수값을 구해도 똑같아지겠지, 그지? 야, 둘이 똑같은 값이면요 f라는 함수의 함수값도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만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f하고 f의 인버스가 만나면 f 노트 f의 인버스는 항등 함수가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면 요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는 게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더 편할 거다. 양변의 f를 취해서. 자, 그런 다음에 GA는 뭔데? GX가 이거니까 GA는 A 빼기 1. F1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 돼서 A는 1이라.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겠다, 그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뭐 쉬우니까 얘네들이 잘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갈까? 이거 좀 어려운데? 자, 이 문제는 자 F 있고 G 인버스 있고 F2가 있는데 우리 F2는 얘를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중간에 G 인버스가 껴있어 이런 짓을 합니다. 요거를 K라고 놓을게요. 그럼 F K가 5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K 값을 일단 구해요. 어떻게? 이 fx가 이거니까 fk는 2k 더하기 3. 그게 5니까 k는 1이 되겠다. 요게 k였는데 g의 인버스 도트 fv. 얘가 1이라고 나온 거지, 그죠? 예. 그런데 선생님 좀 전에 가르쳐 줬던 테크닉을 씁니다. 어떤 테크닉? 얘가 1이면 요거의 양변에 얘의 역함수 g의 역함수를 없애려면요 여기다 g 여기도 g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럼 g하고 g의 역함수가 만나면 항등함수가 되니까 요게 그대로 나와서 여러분은 이런 식을 푸는 게 훨씬 편하겠지, 그죠? 네. 그런 다음에 f2는 얼마? 저기다 2 집어넣으면 7이네. g의 1은 얼마? 1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4가 돼서 a는 3. 선생님 푸는 대로 그대로 풀어주시도록 하세요. 이런 거 기술적으로 잘 익혀줘야 되겠다.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 여기는 많이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1042번. 자, 얘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 그죠? 얘는 정역과 치역을 분명히 봐주는 게 좋아요. 자, 우리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여기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 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걔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쓰라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땐 2x 마이너스 2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그죠? 그래서 얘는 함수값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함수값이 마이너스 2 이상인 건 이걸 쓴 거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건 이걸 쓴 거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구하래. 그럼 요거부터 구하지 뭐. G2는 얼마? 예. 7이네. 그러면 F 인버스 7의 값을 구하라는 거다. 그죠? 예.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얘를 우리 A라고 놓고 구하는 거지. 그지? F 인버스 7이 A면 FA가 7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근데 함수값이 7이 나오는 건 어느 거야? 요쪽에서 7이 나오겠지? 얘의 함수값이 7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해서 a제곱 마이너스 2는 7이고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도록 할 수 있겠다. 그죠? 야, 함수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나오는 거는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집어넣은 거야. 예, 그런 거 분명히 해서 구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a제곱이 9고 a는 3하고 마이너스 3 나오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3이 답이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냥 둘 중에 하나 나와서 찍으면 안 되고요. 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함수 이거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선언. 자, F하고 G를 합성을 하래요. 우리 이런 건 잘하잖아. F에 GX가 뭐였지? 예, 3분의 1X 플러스 B. 자, 그 다음에 F는 안에 들어온 거에 C만 더하면 되니까요. 예, 3분의 1X 플러스 B에다가 C만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런데 요게 선생님 뭐 잘못했 제대로 했구나. 잘못했다. 오래간만에 수업하려니까 힘들고. 자, 지금 이게 f 도트 gx를 구하는 과정인데요. fx가 여기 있었다, 그죠? 바보였네. 예, f라는 애는요 안에 들어온 거에다가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3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니까 얘는 3분의 ax 더하기 ab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x 플러스 c가 된대요. 얘가 x 플러스 c가 된대요. 그렇지? 예.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니까 일단 a는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a에다 3 집어넣으면 3b-3이 c가 돼야 되겠다. 야, 요걸 구하기 위해서 요걸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치? 다원아, 이걸 뭘로 바꿔서 이용해? g의 인버스 3이면 20 그냥 써? 바꿔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g 얼마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 그지야? g 얼마야? 여기에 3 들어가? 야, 너희 선생님 수업을 듣는 거야. FA가 B면 역함수를 할 때는 얘네들이 위치가 바뀌어서 B는 A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얘면 이렇게 이쪽으로 올 때는요 얘네들이 위치가 바꿔서 FA는 B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G는 이렇게 바꿔서 써야지. 그죠? G2는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G2는 3분의 2 더하기 B인데 그게 3은 3분의 9니까 B는 3분의 7이라는 걸 여기서 구합니다.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여기다 3분의 7을 집어넣으니까 약분해서 7 빼기 3이 C가 돼서 C는 4다. 예.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죠. 예? 여기는 어렵다기보다 기본적인 여러분이 기술을 좀 연마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이거고 gx는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자, 선생님이 역함수의 성질을 아까 잠깐 보여줬잖아. 그죠? 자, 첫 번째 f의 역함수의 역함수 자기 자신이 된다. 첫 번째 성질입니다. 두 번째 성질은요.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야. 차례가 바뀌어도 항등함수가 나오는 성질이 있다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합성한 함수 전체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차례가 바뀌어서 g의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x 이렇게 해줘야 된다. 요거 세 가지가 합성함수의 성질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겠다. 자, 두 함수 요거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런 걸 풀래요. 그럼 요 부분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 일단 f 있고요. 그다음 얘는 차례가 바뀌어서 gf의 역함수요. f의 역함수 먼저 g의 역함수 f8 요거의 값을 구하라는 거다. 그런데 얘네들이 만나면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가 되니까 요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얘를 하면 요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요걸 구해주면 되겠다. 자, 위에서 F8을 구하러 가자. 여기다 8 집어넣으면 얼마야? F8을 마이너스 23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건 G의 인버스 마이너스 24. 요거 어떻게 구해? 바로 못 구하고요. 얘를 A라고 놓고 구하는 거지. 그죠? 얘를 A라고 놓으면. 자, 다운아. 자, 요거 뭐라고 바꿔줘? G의 인버스 마이너스 23을 구하라 그래서 그걸 A라고 놨어. 근데 우리 이 식 그냥 푸는 거야? 바꿔야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불러줘. G의 얼마나? GA는 얼마? 예, 마이너스 23으로 우리 바꿔서 푸는 거죠. 그죠? 자, GA가 어떻게 돼? 이렇게 생겼으니까 쟤는 4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3이다. 4A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3, A는 마이너스 6.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예, 이렇게 구해주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풀어줄까? 다 풀어주긴 그렇고요.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좀 어렵긴 한데, 예. 예,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함수에 대해서 요게 성립할 때 예, H1을 구하래. 자, 지금 얘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쓰면 쉽겠다. 야, 어떻게? 지금 여기다가 G 해주면 여기 없어지잖아요. F의 인버스 도트 HX는 G 도트 FX가 되는 거야. 그다음 얘도 또 없애. F. 그러면 얘는 또 없어지지. 그래서 HX는 F, G, FX. 요거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요거 FX가 뭐야? FX가 EX죠. 그런 다음 G의 EX는 G의 EX는 어떻게 돼요? GX가 마이너스 3을 곱하고 4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 2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4. 그래서 얘는 F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알았지? 해설하고 풀이가 달라요. 근데 이게 쉬우니까 이렇게 푼다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해요? F라는 애는 2배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2x 플러스 8 요게 hx 구하라는 hx가 되겠다. 자, h1을 구하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다 못 보여드리는 게 안 보여드린 거 해설 좀 보시면서 이거 푸는데 한 15분 드리도록 할게요. 부탁해봐요. 15분 드려요.
딱 하셔. 여기를 펴놓을까? 다음 앞에 페이지 펴놓을까? 앞에 페이지를 펴놓을까? 일단 앞에 페이지 펴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 페이지 넘겨서 보시던지 아니면 공유 버튼 쓰던지. 그 다음 유형은요, 우리 그래프 보고 함수값을 읽어주는 겁니다. 예. 자,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y는 x도 줬거든요. 얘들아, 예. y는 x를 같이 준 거는 x축의 값을 y축으로 옮기는 데 사용이 돼요. 여기가 a면 여기가 y는 x의 그래프가 지나가니까 여기도 a야. 여기가 b면 여기도 b고, 여기가 c면 여기도 c고, 그다음에 여기가 d니까 여기가 d고요. 여기가 e면 여기도 e가 되겠네요. 그래서 x축의 값을 y축에 옮겨주고요. 그다음에 함수값을 읽을 때는 y는 fx 요 그래프 위의 점을 읽어줘야 되는데, 요 그래프 위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에서 함수값을 읽어줍니다. 민준아, 요 점 읽어주면요, f 얼마는 얼마니? 요 점. F B는 A. 라고 읽어줄 수가 있겠지, 그죠? 다음은 그 다음 거 읽어보면 요거 f 얼마는 얼마야? 여기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얼마 들어가고 여기 얼마냐고. C는 그래 이렇게 읽으라고. 그 다음 것도 읽어 이씨. 부터 읽어 이씨. 여기 FD는 C. 그 다음 거 F 얼마는? E는 D.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난 거야. 여기서 더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역합수까지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꿔줘야지. 우진아, 얘를 F 인버스 얼마는 얼마로 바꿔? A는 B로 바꿔야지. 다음은 얘는 F 인버스 B는 C로 바꿔야지. 얘는 F 인버스 다음이 는 D. 후딱후딱 읽어 이 글자야. F 인버스는 라고 바꿔준 다음에 이제 이걸 구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요, F 인버스에 F 인버스 C를 구하라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나오나? F 인버스 C가 D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F 인버스 이제 D를 읽으면 답이죠. 이게 D니까 F 인버스 D는 F 인버스 D 2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면 되니까 쥐뿔이 쉽지, 그세요? 근데 함수값 읽을 때 역함수값까지 있는 거 아니야? 예, 꼭 선생님처럼 푸세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가봅니다. 예, 다음 유형으로 가보면은요. 자, fx하고 f 인버스 x가 다 나왔네. 그세요? 그럼 얘를 그냥 읽어주면 되겠네. 내가 볼 것도 없다. 그래도 한 문제 풀어보자. 자, 여기 보니까 f에 fq를 구하래. 자, fq 읽어보자. 지우야, fq 얼마라고 돼 있니? 아, 이거 바로 못 읽나? 바로 못 읽게 돼 있네. 오, 이걸 어떡하나? 야, 이거 바로 못 읽네. 에이, 참. 다시. 요 표를 읽어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네, 역시. 자,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걸 읽어봅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읽어보면요. 요것도 읽어야지. 예. 요것도 읽어보면은요. 예. 여기 FA는 X축 위의 섬이니까 FA는 0이고요. 여기 FB는 P라고 돼 있고요. FC는 Q라고 돼 있다. FX에서 읽을 수 있는 게. F 인버스 X에서 읽을 수 있는 거.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읽을 수가 있겠네요. F 인버스, F 인버스 두 개를 읽을 수 있는데 F 인버스 A는 R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F 인버스 C는 S라고 돼 있다. 그죠? 예. 그럼 여기서 F0은 A가 되는 거고 F 인버스 0은 F 인버스 P는 B가 되는 거고요. F 인버스 Q는 C가 된다.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겠지, 그지? 예. 요거 읽어준다면 어떡하지? FFQ를 구하려는데 FQ를 알 수가 없잖아. 나 이거 어렵네. 자, Q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진짜로 어렵네. 야, 이거 선생님 잠깐 내가 뭐 놓친 것 같아. 다시 한번 볼게. 선생님도 오랜만에 수업하다 보니까요. 안 본 거는 좀 헷갈리네. 자, 이거 좀 이따 하고요. 자, 역함수의 그래프 성질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역함수의 그래프는요, 예, 요런 성질이 있어요. y는 fx하고 y f 인버스 x는 y는 x에 대칭이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첫 번째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역함수를 구하려면 사실 귀찮거든. 그래서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어떤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y는 fx가.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요. y는 x라는 항등함수에 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얘랑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y는 fx하고 y는 x의 교점을 구해도 똑같다. 그치? 예, 똑같겠네요. 그래서 fx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fx하고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y는 fx하고 y는 f의 역함수 x가 이루는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 역시 역함수 구하지 않고 y는 fx와 y는 x가 이루는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배 해주면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림 봐봐. 이게 fx고 이게 역함수니까 얘네들이 이루는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y는 x하고 이루는 넓이를 구해서 2배 해주면 되겠지? 그치? 예, 이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23번 유형이 되겠네. 자, 문제 한번 보자.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3하고요. 그거의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럼 얘의 역함수 구하려면 귀찮잖아. 그래서 여러분은요.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3하고 y는 x.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 구하면 된다. 그럼 얘네들이 같다 그러면 4분의 1x 마이너스 3은 x. 이게 여기로 넘어가면 4분의 1x 빼기 x는 마이너스 4분의 3x가 될 거고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x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치? x는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y도 마이너스 4가 됐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얘네들의 교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좌표를 더하면 얘가 되겠네요. 자, 1052번은 좀 쉬우니까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러 가도록 하죠.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보니까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에 대해서요. 이거하고 이거의 역함수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
근데 2차 함수는요, 역함수 따질 때 정의역과 치역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 그죠? 예. 얘를 그려보면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2다. 꼭지점의 좌표가 2,2인 2차 함수인데요. 이거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 전체 그래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요 그래프에 요 그래프 오른쪽만 따지는 거다. 예. 얘랑 이거의 역함수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면요. 요렇게 y는 x하고 요거를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이 방정식의 근의 합이 되는 거지. 예. 야, 얘네들의 근은 y는 fx하고 y는 f 인버스 x의 교점 x 좌표거든. 그런데 얘네들의 교점 구하기가 힘드니까요. y는 fx하고 y는 x의 교점 x 좌표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쟤를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x라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이거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얘가 x는 2하고 3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다. 근데 둘 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둘 다 답인 거야. 예. 여기가 2,2고 여기가 3,3인 거지.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요. 얘네들이 더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예. 자, 그 다음 문제. y는 fx는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똑같이 x제곱 플러스 8에 6분의 1을 곱하면 꼭지점이 0,6분의 8인 2차 함수인데 이거 전부를 쓰는 게 아니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예, 그래프가 이렇게 안 나오게 좀 잘못 그렸다. 요렇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 예. 얘하고 역함수의 두 교점을 구하려면 이렇게 y는 x랑 교점을 구하면 되겠다.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은 6분의 1 x제곱 플러스 8은 x 이걸 풀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8은 6x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6x 8은 0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x는 2하고 4가 나오니까 여기는 2, 여기는 4, 4가 돼서 요 길이도 2하고 2니까 요 길이는 2 루트 2가 되겠다. 그치? 1대 1대 루트 2에서 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55번 y는 fx는 이거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래. 그러면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하고 y는 x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교점이 두 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연립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x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의 근이 두 근 1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의 두 분이 모두 1보다 커야 돼요. 이걸 근의 위치 관계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인데 어떤 2차 방정식 그 근의 위치 문제가 나오면은요 함축판 세 가지를 풀어봐야 돼요. 근의 위치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조건에 맞는 그래프 그리기.
이 2차 방정식에 두 분이 모두 1보다 커야 되잖아. 그죠? 그럼 저 2차 함수는요. 1을 기준으로 요렇게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게 나와야 돼. 예.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된 함수값 조건, 추계식 조건, 판별식 조건을 다 따져줘야 돼. 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려면 1에서의 함수값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F1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두 번째, 2차 함수의 축은요, 마이너스 2a분의 b. 추계방 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자, 이 2차 함수의 추계방 정식은 x는 뭐라고? 추계방 정식이 어떻게 된다고? 좀 전에 했잖아. 1.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공식 물어봤잖아. 이 그지 같은 놈아. 뭐라고? 윤준아? 마이너스 2a분의 b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라는 2차 함수의 축이 x는 마이너스 뭐라고? 우지라? 2a분의 b야. 다음은 뭐라고? 2a분의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차 함수는 축이요. 마이너스 2a, a가 1이니까 2분의 b 마이너스 3. 그래서 축이 2분의 3인 거야. 걔가 요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2분의 3은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따질 조건이 없어. 근데 원래 따져줘야 돼. 문자가 들어가면. 예. 그런 다음에 판별식. 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요. 근이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민준아? 0보다 커, 작고 같아. 0보다 커야죠. 제 판별식 9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 얘는 무조건 만족되니까 얘랑 얘만 따지면 돼요. 1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0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서 a는 2보다 크다. 여기서 a는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니까 a는 4분의 9보다 작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 합치면 a는 2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다. 네. 이렇게 돼야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조건에 맞게 그리고요. 그 조건, 함수값, 추계식, 판별식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문자값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 1학기 때 배운 내용인데 좀 어려워요. 2차 방정식 파트에서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얘네들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x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어떻게 구할까? 다음은 역함수하고 이런 넓이 어떻게 구해?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가 있는 넓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지우야 어떻게 구해야 돼? 한 함수랑 y는 x랑 더하기 해가지고 두 배. 예, y는 fx랑 y는 x가 이룬 넓이를 구해서 2배 한다고 얘기했죠? 민준은 어떻게 구한다고? 야 이 새끼야 fx하고 역함수가 이룬 넓이 어떻게 구해? 아 미치겠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요. 역함수는 y는 x에 관해서 이렇게 대칭이잖아. 이렇게 대칭이잖아. fx하고 y는 fx하고 y는 f 역함수 x가 이룬 이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y는 fx하고 y는 x가 이룬 이 넓이를 구해서 2배 한다고요. 자, 민준아, y는 fx하고 y는 f 인버스 x가 이루는 넓이 어떻게 구해요?
Y인데 X랑 Y인데 X 어. 두개 다음 어떻게 한다고? Y는 X랑 Y는 FX 넓이 구해서 두 배 하는 거야. 그런데 좀 전에 지우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했네. 역함수하고 fx가 있는 넓이를 구해서 두 배 해도 돼? 야, 학교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내려면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야, 이거랑 얘가 이루는 넓이를 구하는데 얘를 가르쳐 줄 거라고. 역함수를 가르쳐 줄 거라고 오히려. 얘네들이 이루는 넓이 요걸 구해서 두 배 해도 되는 거야. 그죠? 역함수랑 y는 x가 이루는 넓이를 구해서 두 배 해도 되겠지? 야, 문제를 선생님이 살짝 꼬시면은요. 얘를 가르쳐주고 구하라는 게 아니라 역함수를 가르쳐주고 얘네들이 이루는 넓이를 구하라 그럴 거라고. 그럼 얘랑 이루는 넓이, 이 넓이 구해서 두 배 해도 되는 거야? 꼭 fx랑 x랑 넓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예, 주어지는 함수 둘 중에 하나랑 x가 이루는 넓이를 구하라. 자, 지금 보니까 fx랑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y절편이 9이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y는 2분의 1x 플러스 9. x가 0보다 작을 땐 y절편이 9고 기울기가 2. 이러한 함수 y는 2x 플러스 9. 이거의 역함수와 이런 넓이를 구하라면요. 이렇게 y는 x랑 이로는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넓이를 일단 구하자. 이 넓이는요, 얘랑 이러는 넓이잖아. 넓이 구하려면 일단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지. 얘네 둘이 연립하면요, 2분의 1x 플러스 9는 x니까. 1로 넘어가면 2분의 1x는 9니까 x는 18. 요 길이가, 요 점의 좌표가 18,18이야. 여기는 0,9고요. 그러면 요 넓이는요.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이세.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 9 곱하기 야, 요 삼각형의 높이는 이 길이라고. 18. 81이 되겠네. 자, 요 넓이 구하러 가요. 자, 요 넓이. 요 넓이 구하려면 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y는 x랑 얘네들이 연립합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9는 x니까 넘어가서 x는 마이너스 9.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야. 그죠? 2분의 1 곱하기 요걸 또 밑변으로 하는 거야. 요게 밑변이야. 9 곱하기 높이는 요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지. 요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9니까 요 길이 역시 9가 돼서 2분의 81이 됩니다. 얘네 둘이 더하면요 2분의 81 더하기 81인데 그거를 두 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요렇게 곱한 81 더하기 요렇게 곱한 160 그래서 243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요 중간고사에 너무 잘 나와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중간고사에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에 나오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요걸 한 번 배우고 까먹는 거야. 민준아, 너 그래 방학 때 배운 기억 좀 나지 않아? 여기 안 배웠나? 배웠어요. 이거 까먹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배우면은요 좀 쉬워지죠. 자, 역시 15분 드리겠습니다. 수다 풀어보세요. 오늘 유형 많이 안 나갈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 7개 정도만 나갈 겁니다. 뒤에 있는 유형 2개만 더 하고 마칠 거야 오늘. 자, 이쪽 페이지가 어려워서 이쪽 페이지에 요거 1,050번은 좀 이따 같이 볼게요. 다음 페이지랑. 네. 자, 요 단어 마무리하러 갑시다. 아까 1,050번이 선생님 그래프를 거꾸로 읽어서 그러는데 뭔 소리냐면 fx하고 f 인버스 x가 바뀌었네. 요게 f 인버스 x였어. 그래서 지금 읽어줄게요. 반대로 읽었어요. 뭐냐면
자, 요게 F였고요. 요게 F 인버스였네. 요게 F 인버스 X였지? 예. 그래 반대로 읽어서 안 나왔어요. 얘는 F 인버스 A가 0이니까 F0은 A. 얘는 FP는 B. FQ는 C. 그리고 얘는 F 인버스 R은 A. A 인버스 S. 얘가 얼마야? C구나. 이렇게 읽어줘야겠다, 그치? 선생님 그래프를 반대로 읽어줬어. 자, FFQ. FQ가 얼마죠? 여기 있잖아. FQ는 C라고. 그래서 얘는 FC를 구하면 되고. FC는 어디 있나? FC가 없는데? 왜 FC가 없지? 잠깐만. FQ. F 인버스 C가 Q잖아. 그래서 FQ는 C죠. FC는 여기 이게 FX인데 FC는 S라고 여기 있네. 그치? 여기 S가 되는 거다. 그치? 그리고 얘는 F 인버스는 F의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R인데요. F 인버스 R부터 읽어보면 여기 FA가 R이라 F 인버스 R은 A가 돼서 얘는 F 인버스 R은 A니까 F 인버스 A를 읽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F 인버스 A는 여기 바로 있네. 그죠?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네.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 S가 되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아까 FX하고 F 인버스 X를 거꾸로 읽어서 답이 안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면은요,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얘는 어떤 특정한 방문에 들어간다기보다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솔직히 이 책에 어디 붙여야 될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 어떻게 보면 고1 과정에서 얘가 사라졌어요. 예? 근데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내용인데 사라져 있어서 센 저는 여기다 붙여놓은 거야. 예. 자, 일단 여러분한테 y는 fx를 주고 첫 번째로 y는 f 한 다음에 x가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를 그리래요. 이렇게 x에다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y는 fx를 그린다. x가 0보다 작을 때 얘를 대칭 이동해서 그린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걸 반대쪽에 대칭 이동해서요. y는 f 마이너스 x를 그리는데 요건 대칭을 한 거야. x가 부호 바뀌면 y축, x는 0에 관해서 대칭한 거지. 예. 두 번째는요. y의 절대값은 fx. 이런 그래프가 나오네요. 얘는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fx를 그린다. y가 0보다 작을 때 얘를 대칭 이동해서 그린다. 라고 이렇게 됩니다. 자, 0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y는 fx를 그리는 거니까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서요. y는 0. x축에 관해서 대칭을 하는 거네. 자, 세 번째는요. y에도 절대값, x에도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요. 얘는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일사분면이지. 거기서 y는 fx를 그린 다음에 대칭해서 그립니다. 2사분면에도 대칭, 3사분면에도 대칭, 4사분면에도 대칭해서 그리도록 되어 있는데 교과과정이 바뀌면서요. 요거가 오른쪽에 문제가 안 나와 있네.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y는 fx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얘는 y는 fx의 양인 부분만 그른 다음에 끊어올리기. 그리고 끊어올리기.
끌어올리기 해서 그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얘는 교과 과정에서 좀 사라져 갖고요. 이 네 가지 내용이 어디로 갈지를 잃어버렸는데 아무튼 여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y는 f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함수값이 양수만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요. 이렇게 양인 부분만 그래프가 나오도록 끌어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 밑에 그래프를 보면요. x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자, y는 fx에 x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요. 얘를 그릴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fx를 그립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거잖아. 그죠?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요. 얘를 대칭으로 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어디 있냐면 이 그래프 이거지. 요게 y는 x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가 되겠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y의 절대값이 있는 부분은 얘를 그릴 때는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fx를 그려.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y가 0보다 작을 때 얘를 대칭해서 그리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어디 있죠 그래프가? 여기 있네. 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리고 대칭 이동한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리고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각각 x의 y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안 나왔으니까 y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을 설명을 드리면요. 쟤는 어떻게 그리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y는 fx를 그려요. 그러니까 일사분면의 그래프만 그리는 거예요. 알았지? 그런 다음에 x축 대칭 그리고 얘를 y축 대칭 y축 대칭이 나오면 이쪽에 가게 그리고 원점 대칭 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일사분면의 그래프를요 대칭 이동해서 그리면 되는 거야. 대칭 이동해서 그리는 그래프가 얘가 되겠네요. 이 정도로만 알고 있도록 하세요. 근데 꼭 알고 있도록 하셔야 돼. 니네 특히 기출문제를 봐야 되죠. 역시 서고가 특히 생각해보니까 서고만 출석률이 가장 좋죠. 다른 놈들 들어보세요. 내가 서고 애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성실해. 솔직히 4개 학교 중에. 그래서 니네는 학교에서 등급 따기가 쉽지 않아. 왜? 애들이 다 열심히 해. 고3 올라가면은요, 다른 학교들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 비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지거든. 30명 중에 공부하는 애들이 10명 이하야. 고3들이. 서고만 15명 정도 되죠. 내 얘기가 아니라 니네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은 공부합니다, 선생님. 고3 올라가도. 끝까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반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니네 고1 때 등급 따기가 좀 힘들어요. 고2 때도 힘들고 고3 때도 힘든 거야. 하는 애들은 계속 한다고. 그렇긴 하지만 본인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뭔가를 얻으려면 여러분이 좀 미쳐야 돼. 선생님 인생 중에서요. 선생님 자신을 좀 사랑하는 편입니다. 근데 내가 가장 기특했던 건 고등학교 때 미쳐서 공부했어. 나도 여러분이 알니까 진짜 미쳐서 공부했을 때가 있다고. 그때 선생님이 제일 사랑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나의 청춘은 뜨거웠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미친 듯이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그렇게 미친 듯 살고 싶어도 에너지가 그렇게 되지가 않아. 네, 여러분 때 한번 미친 듯이 살아봐야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그와 비슷하게 살아볼 수가 있어. 그걸 넘어가는 게 힘든 것 같아서 친구들을 봐도 할 수 있다 민준아. 지난 겨울보다 더 미쳐서 공부 한번 해봐요. 다원아, 너 아직 미친 듯이 공부해본 적 없잖아. 이번 학기 한번 미친 듯이 해보자. 네가 제일 성적 올리기가 좋은 거 알지? 잘생겼으니까. 자, 오른쪽의 그래프들 좀 보러 갈게요. 자, 아무튼 이쪽은 그래프 그리는 요령 네 가지가 이렇게 돼요.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0보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려서 됐지. y에 절대값이 붙었으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려서 됐지. 둘 다 붙어 있으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려서 대칭.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면요 끊어 올리면 돼요. 이것처럼 이렇게 끊어 올리면 되는 거야. 밑에 쳐진 부분을 절대값이어서. 자, 그 다음은요 1차 식의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이거가 만나도록 하는 거. 자, 얘는요 책하고 좀 다르게 풉니다. 어떻게 다르게 푸냐면 우리는요 이런 그래프를 알고 있도록 해요. y는 절대값 x.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냥 그려. x가 0보다 작을 때 얘를 대칭 그려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요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예요. 근데 얘가 y는 2배의 절대값 x가 있죠. 그럼 얘를 2배 하면 돼. 이렇게 함수값을. 2분의 1이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2분의 1이 되게.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y는 2배의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되겠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아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그럼 얘는 뭐겠어? y는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 이렇게 생긴 거.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 x.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 그런 다음에 2차 함수 그리듯이 여러분한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3배의 x 마이너스 플러스 1을 그려. 그럼 얘는요. y는 3배의 절대값 x를요. 꼭지점이 1,2가 되도록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1,2가 꼭지점이라고요. 여기 1,2가 꼭지점이 되도록 이렇게 날카로운 3배의 절대값 x를 그려주면 되겠다. 2차 함수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그래프. 저 그래프는요. 꼭지점이 얼마? 1,0이네 여기 1,0을 중심으로 기울기가 3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꼭지점이 1,0이 되게 이걸 그리면 된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은요. 요쯤이 있네. 여기 마이너스 2,3. 여기를 지나는 직선인데 m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데 얘랑 만나도록 하래요. 그러면 요렇게 되면 만나는 거 아니야. 여기 1,0을 지날 때 여기는 마이너스 2,3이네요. 그럼 얘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얘는 1에서 마이너스 2 빼고 0에서 3을 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만나는 거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나는 거야. 0일 때도 만나고 1일 때도 0일 땐 이게 아니지. 0일 때도 만나고 그래프가 기울기가 1일 때도 이렇게 만나는 거다. 알았지? 예. 근데요. 얘는 기울기가 3이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1일 때 요 사이에서는 안 만나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3이 넘어가서 더 작아지면은요 얘랑 저 위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돼.
그래서 얘가 만나지 않는 경우는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기울기 n 값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 부분을 좀 놓치기가 쉬운데 얘랑 평행할 때 안 만나는데 평행한 것보다 더 꺾이면 만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이 아닌 거.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찾아주면 되겠네. 만나지 않는. 얘 만나지? 여기에 들어가니까. 요 안에 들어가야지 안 만나는 거야? 어느 거야? 이거네. 마이너스 2분의 5만 안 만나는 겁니다.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아지면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찾아야 만나도록 하는 값이 아닌 게 되는 거야. 안 만나게 되는 거야. 응? 네. 자, 그 다음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 두 문제 다 얘기를 해줘야 돼. 저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거는요.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세 번에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과 2 사이일 때. 세 번째, x가 2보다 클 때로 나눠야 되는 거야. 응? 야,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대표값, 대표 상수 마이너스 4를 넣어봐요. 마이너스 4는 얼마야, 다음아? 딴짓 하지 말고 새끼야. x에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돼? 양수야, 음수야? 음수면 부호를 반대로 나옵니다. 그럼 x 플러스 3의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런 다음에 빼기 써놓고. 야, 여기다 마이너스 4 넣으면 얼마야? 양수야, 음수야? 부호는 그대로 반대로 마이너스 6이랬어요. 반대로. 야, 음수면 부호 반대로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러면 여기 풀어줘서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요 범위에서 그래프가 되는 거다. 자, 민준아, 요 사이의 대표가 얼마 할까? 다음 좀 이따 너 또 물어볼 거야. 잘 봐. 요 사이 대표가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그럼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x 플러스 3 마이너스 4. 여기다 0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대로 반대로. 반대로 음수면 반대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2x 플러스 y. 요게 두 번째 구간의 그래프가 되겠어. 그죠? 자,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 우진아, 대표값? 3. 첫 번째 괄호에 넣으면 양수, 음수? 그럼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x 플러스 빼기. 두 번째 괄호에 절대값에 3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 그럼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y는 5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알았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실제로 그릴 때는 이 그래프는요 연속인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어봐요. 0. 여기가 마이너스 5. 절대값은 5.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야. 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요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돼야 돼. 자, 이번에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5가 되잖아. 그래서 2,5. 이 그래프는요 무조건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y는 마이너스 1이었잖아. 틀렸다. 왜 틀렸지? 어이씨 바보. 왜 틀렸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맞는데 머리 아파. 왜 틀렸을까? 바보야.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거 마이너스 5였다. 계산 잘못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요 범위에서 2x 플러스예요. 얘가요.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직선이 돼서 여기 y절편이 1인 거야. 그런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 y는 5. 그래서 요런 그래프. 네.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거네요. 알았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전체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얘를 끊어 올려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다. 앞쪽에 배운 거를 응용을 해봤어요. 자, 오늘 보는 마지막 그래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알았죠? 예, 그리고 1시 10분부터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예, 테스트 준비가 안 되는 분은요. 예, 저번 시간에 진도 나간 부분 푸른 걸 보여주시면 되는데 노트를 안 갖고 온 분은 뭐 새로 풀고 가면 되죠. 자, 이 그래프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5일 때, 7일 때 여기가 0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범위를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로 나눠서 하우스에다가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부터 5다. 세 번째 x는 5부터 7이다. 그리고 네 번째 x는 7보다 크다. 이렇게 네 번으로 나눠서 저걸 그리는 거야. 예.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음수, 마이너스 2 음수, 마이너스 2 음수. 반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1이 나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0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가 돼서 첫 번째 것만 그대로, 두 번째 거 반대로, 세 번째 거 반대로. 자, 5부터 7까지는 6 집어넣으면 양수, 얘만 음수. 그래서 그대로가 2개, 반대로가 1개. 여기 마이너스 5였는데 내가 뭘 잘못했네. 그대로가 마이너스 5지. 반대로요.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7보다 큰 거 8 집어넣으면 양수. 그대로. 자, 그럼 보면 맨 왼쪽은 마이너스 3x고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가 2개 양수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x. 세 번째는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하나니까 플러스 x. 마지막 구간에서 다 양수니까 3x가 돼. 그리고 요 뒤에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얘는요 연속인 그래프라서 지금 언제 했어?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5일 때, 플러스 7일 때. 함수값만 구해본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6, 8. 마이너스 0, 6, 8이라 14.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14예요. 마이너스 1, 14를 지나야 돼. 5를 집어넣으면 6, 0, 2. 6, 0, 2면 8. 여기 8을 지나야 돼. 그 다음에 7을 집어넣으면 8, 2, 0. 10이 되지. 여기는 10이 되죠. 그럼 얘가요. 중간에는 무조건 이어주면 되고 맨 끝에는요. 마이너스 3x와 플러스 3x. 기울기가 3이네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보통 얘는 꺾은 선이 3개면 3개를 이렇게 꺾어주고요. 여기는 플러스 1 기울기가,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기울기가 플러스 3,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 점만 확실히 찾아갖고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사실 이 그림 그릴 때는요 이렇게 안 그려요. 지금 이걸 보여드린 거 여러분한테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려고 한 거야. 실제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안 그린다고. 저렇게 절대값이 여러 개 있는데
다 플러스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5 플러스 7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6, 8, 14 여기 14야 5 집어넣으면 6, 0, 2 6, 0, 2면 8이지 여기가 5,8 그 다음에 7 집어넣으면 8, 2, 0, 10 이렇게 3점 찍은 다음에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3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는 성형입니다. 그럼 언제 범위를 다 나눠서 그리냐고 단 플러스로 연결될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알았어? 야, 선생님 하나만 더 해볼게요. y는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또 보게 돼서 그래. x-1 더하기 x-2 더하기 x-1 절대값 하나 추가해서 x-4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를 해? 1을 집어넣어. x는 1 x는 2 x는 3 x는 4 1을 집어넣으면 0, 1, 2, 3 0,6이네. 아 1,6이야? 여기가 1,6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1, 0, 1, 2 1, 2, 얼마가 돼 얘가? 얼마였지? 2 집어넣으면 1, 0, 1, 2 2,4가 돼 여기 2,4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 1, 0, 1이다 3,4 그리고 4 집어넣으면 3, 2, 1, 0이 돼서 4,1 그럼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이어주기만 하면 돼요. 맨 오른쪽 부분은 4개인데 4개가 다 플러스로 열릴 테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4라고. 맨 왼쪽은 다 반대로 풀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그래프가 이렇게 아 가운데가 상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기울기가 4라.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4. 다 양으로 열리니까 4x 플러스 4x 얼마나 될 거 아니야? 여기 기울기가 2,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0. 아까는 얘가 기울기가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그치? 요런 요령으로 그리는 거라고요. 제가 0이 되는 값들을 찍어주고 찍어 연결해서 마지막 그래프의 기울기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자, 아무튼 얘는요.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야? 5일 때 최소값 아까 구해놨지 8. 여기가 5,8이니까. 그래서 x는 5에서 최소값 8을 가진다. 그래서 답은 13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직관적으로 그려야죠. 식을 다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풀면 너무 오래 걸려요. 예, 그래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오늘 다 풀기 힘들 거니까